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 그런데 그 정체가 황당합니다. 경찰차 2대가 승용차 주변을 에워쌉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데요. 경찰차를 따돌리면서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하는 승용차. 결국 추격하던 경찰차에 가로막혀 멈춰서고 맙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9시 28분쯤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는데요.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에다 무면허 상태였던 운전자.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대형 SUV차 한 대가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데요. 가족들이 말리자 이번엔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합니다. 그제 아침 8시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가해 남성은 집 앞에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빼달라는 말에 다짜고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도 함께 있었는데요. 경찰은 가해 남성을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난데없이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건물 밖으로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는 마치 홍수라도 난 것처럼 물바다가 됐는데요. 어제 낮 12시 2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건물 4층에서 40톤의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에 있는 사우나 겸 수영장에 물탱크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시는 물탱크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주거 침입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 당시 남성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이른바 신림동 주거 침입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끝내 무죄로 판단한 건데요. 대법원은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주거 침입 영상, 여기에 등장하는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쟁점이 됐던 강간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심은 강하게 들지만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그 피해 여성 따라가서 연락처 받으려고 했다. 또 어떤 경우는 함께 술을 마시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체로 보면 이건 거짓말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해명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좀 궁색하다. 그렇지만 이게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또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이거 저 남성이 문이 열리면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함부로 하는 거, 이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참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 이런 경우에 그 예단해가지고 이를테면 성범죄로 처벌한다면 이건 국가형벌권의 어떤 자의적인 행사로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가 주거 침입죄만으로 이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주거 침입죄만으로는 앵커님 말씀대로 실형 1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남의 공동현관이나 계단으로 침입한 것도 주거 침입으로 보는데 단순히 글로 들어가서 뭐 절도 대상을 물색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다음 상황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 앞서 대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그것이 어떠한 범죄를 하려고 했는지를 100%에 가깝게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무죄 취지가 난 거고 그 앞에 주거 침입의 죄질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모두가 이 영상을 보고 대부분이 보고 이러한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질을 굉장히 불량하게 봐서 실형 1년을 선고를 했고요. 이는 이제 1심과 2심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남성은 지난달에 징역 1년의 형기를 다 채우고 석방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건물의 입구를 어떤 차가 막고 주차가 세워져 있었더니 이걸 옮겨달라고 했다고 다짜고짜 때렸습니다. 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사건의 모양새만 놓고 보면 그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과 모양새가 굉장히 비슷해요.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가해 남성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집 앞에다가 이 출입구를 막고 차를 세운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전에도 그렇게 막은 적이 있어가지고 차를 빼달라고 했다가 이 남성으로부터 이 폭언을 들은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출입구를 막고 있는데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또 문제 생길까봐 자신의 아내를 시켜서 이 사람한테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짜고짜 이제 욕설을 하면서 폭행까지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아내,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 데려다 주려고 5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와 그 아이들 2명이 있는 앞에서 이 남성은 제주 카니발 사건처럼 그 폭행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네, 참 씁쓸하네요.